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점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박셀바이오고요. 네, 코드 번호는 323990입니다. 현재 1월 8일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을 지나고 있고요. 4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거의 매일 영상을 리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뉴스 검색을 그냥 네이버에서만 해요. 뭐 제가 특별하게 뉴스를 보면서 막 리뷰를 하는 성격도 아니고 제 리뷰 성격도 자체도 그렇고 약간 가격 위주로 분석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항상 진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댓글들을 정말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저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좀 메모장에도 적어 놓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많은 분들이 제 영상뿐만 아니라 여기에 댓글 달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다 하나씩 그러니까 약간 많이 깊이감이 있습니다. 예. 내용들이 깊이감이 있어가지고 제 거는 그냥 가격 체크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 예, 여기 계시는 다른 분들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해보셔서 매매를 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항상 예, 말씀을 드리지만 매매는 다 결정은 결국에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든 손실이든 본인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가격 체크 정도, 가격이나 아니면은 흐름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성민님께서 이제 반려견, 그 전에 이제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글쎄요, 뭐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여기도 나오죠. 이제 드디어 폭탄 돌리기, 폭탄 돌리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3일 전, 한 지난주인가? 아무 이번 주인가? 이번 주인가 이제 폭탄 돌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지난해 9월 상장된 박셀바이오가 무상증자를 반영한 공모가가 1만 5천 원에 불과했지만 간암치료제 성공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30만 원까지 육박을 했는데 그 오병영 연구원이 제일 처음에 이제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증권사 레포트를 제공을 했었죠. 그래서 지난 10월 박셀바이오에 대해 수준이 다른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이라면서 박셀바이오 간암치료제에 대해 관련해 진행한 임상 일상 그래서 투약 환자 11명 중 10명 환자가 생존하고 있으며 완전 간에 4명에 달했다라고 평가를 했다. 네. 하지만 주가가 지나치게 급등을 하자 박셀바이오의 주가 상승세를 촉발한 오병 근데 이것도 되게 그거네요. 그러니까 오병영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름이 찍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한양증권 이 오병영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여러 차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HIB라는 종목도 리뷰를 하고 엔지캠 생명과학도 리뷰를 하고 뭐 다른 종목들도 다 봤는데 거의 한 몇 종목, 한 두세 종목 제외하고는 제가 10월 달까지 봤었는데 거의 고점에서 다 리포트를 제공하다가 이번엔 발바닥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예, 이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근데 발을 뺐다라고 합니다. 오 연구원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주가가 2만 원 수준이었을 때라며 지금과 같은 주가 수준에선 보고서 외에 멱살바이오에 대해 말하기. 네, 그쵸. 참 저도 이것에 대해서 쉽게 뭐라 말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고 오병영 연구원님도 30만 원까지 갈 거란 걸 알았겠습니까? 저는 절대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무상증자 반영 공모 그러니까 이제 6일 거래가 정지가 되었고 7일 재개 후에 상승 마감했는데 이 8일 오늘이랑 월요일 이거를 또 다른 분이 어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은 12일 또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 조정을 받아야겠죠. 기간 조정이 돼. 그렇다고 근데 밑에서 잡은 분들은 이제 솔직히 이 변동성이 뭐 별거 안 되죠. 수익에서 조금 깎이는 건데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거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만약에 올라갈 거라고 하면은 그 월요일 정도까지는 좀 쉬었다가 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가동시킬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다 나오더라고요. 네, 댓글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반려견 항암제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2월 중 허가 예정이며 즉시 시판되면 매출 발생이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상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현천님 항상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추운 날씨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고점이 맞고 신주 물량 풀리면 변동성이 크겠죠. 그런데 차트로 볼 수 없고 모두가 놓치고 있는 나오지 않는 재료가 저세상 재료라고 봅니다. 그러겠죠. 네, 큰 조정이 오더라도 일정 물량은 쥐고 있든지 아니면 재진입 전략을 가지고 있다. 박스로킨 출발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박스로킨 임상 데이터가 고영암, 혈액암, 반려견 15마리인데 공역본부 요구사항에 의해 대조군 3마리에게 중증 암 환자 투여용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가 처방되었지만 질병 조종률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박스로킨 승인 확률이 높아지는 조건값 추가된 거죠. 내일 일은 알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어렵네요. 이거 발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놀이동산 제 수준에 맞는 댓글이네요. 롤러코스터. 두 번째 계좌의 물량을 늘렸다. 그래서 오늘 두 번 계좌에서 단타 3번 하고 24.5에 다시 타서 마무리했다. 첫 번째 계좌는 강력 홀딩용, 내일도 하락하면 조금씩 추매. 진짜 재밌는 하루였네요. 네. 그리고 내일은 상한가. 오늘 아닙니다. 네, 상한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10%입니다. 14%. 여기 나옵니다. 네, 투자 위험 종목 지정 및 거래 정지 후 3거래 목금 월 연속 상승이면 화요일 추가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금, 월 중에 하루는 무조건 음봉으로 마감해야 합니다. 네, 진짜 좋은 의견입니다. 네, 정말 좋은 의견이고요. 아까 봤던 그 뉴스랑 비슷한 거죠. 네, 논리적으로 자가 면역세포 중직 후 투입은 부작용 여지가 있을 수 없는데 살해수 부족 우려하는 건 이론적 지식 전무한 아주 고식적 복지 부동적 시각기로 여겨집니다. 박스루킨 조기화가 당연하리라 봅니다. 네. 당연하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베팅을 하시겠죠. 네. 그러나 살짝 써서 물렸다. 야옹이님이 정말 열심히 달아주세요. 야옹이님도 항상 달아주시는데 허락은 당연한 100조 가는 도중 100조 와 지금이 이제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1조 7천억입니다 현재 1조 7천억인데 이 종목은 매출이 나올 기술로 올라가는 종목으로 삼성이 200조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듯이 이 종목도 100조가 되어도 거기가 끝이 아니니라 신라젠 HLB와는 틀리다. 짐이 사는 종목은 매출이 크게 늘어날 종목이 아니면 사지 않는다. 짐은 신라젠, 신풍제약,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한 주도 사지 않는다. 셀트리온이 왜 하겠지만 셀트리온이 매출이 나오나 뻥튀기가 심하다. 대주주가 주가가 올려 그거 빼먹는 자들이다. 박스로킨 출시 후 그 항암제가 얼마나 데이트를 치는지 보게 될 것이고 9시 뉴스에 사람들이 사 먹는다는 뉴스가 나올 것이고 그때는 시총이 50조가 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50조. 그러니까 그런 뜻이겠죠.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50조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장기 우상향을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뭐 그 안에 증폭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이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내가 만약에 진짜 저점을 잘 잡았다라고 판단하면은 장기로 끌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가 단기로 지금 매수 관점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실질적으로 기술력은 정말로 좋다라고 사람들도 얘기하고 그런데 근데 그렇다고 주가의 상승은 기술력이 좋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다고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사이클적인 요소들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글쎄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분석하기도 까다롭고 일단 최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 저항이 추세를 깨트린 적은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를 한 번도 깬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제가 추세 추종을 많이 좋아합니다. 추세 추종을 좋아하는데 보통 이제 주가가 이 빨간색 선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쪽으로만 바라보고 파란색이 밑에 있을 때는 좀 하락 쪽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게 이제 제 추세 그 기준이 저한테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 근데 빨간색 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는 상승 쪽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제 이제 첫 번째 반등은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저는 반등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보다 정말 강하게 반등을 해줬고 거의 퍼센테이지로 본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런 직전 저점을 기준으로 잡았다라고 해도 거의 21%의 상승폭을 수익을 누릴 수 있었던 구간들이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뭐 흔히들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구간이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역헤드앤숄더에 대해서 그 헤드앤숄더나 뭐 헤드앤숄더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헤드앤숄더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보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보든 네, 이런 식으로 보든 아니면은 조금 넥라인을 낮춘다라고 해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보든. 네, 뭐 그렇다고 완벽하게 이탈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이런 흐름을 지금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반전이 되는 거 아닌가? 추세가? 이렇게 좀 우려감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들이 있긴 하죠. 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를 헤드앤숄더로 보기도 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약에 조금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1시간 차트에서 한 22,000원, 22,700원대를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약간 패턴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은 보통 이런 사이클에 있을 때 조금 이게 만약에 사이클이라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사이클이라는 거는 뭐 깨지고 이렇게 또 나오고 뭐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깨졌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지금 주어진 이 차트 안에서만의 사이클을 본다라고 하면은 보통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22,000원 아니면 17,000원입니다. 보통은요. 만약에 깨진다라고 해도 여기서는 반등이 이렇게 뭐 즉각적인 반등을 하든지 아니면은 쌍바닥을 만들고 가든지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국내 트레이더들이나 그 뭐 투자자들이 보는 패턴은 아닌데 보통 저는 여기서 이제 하모니 패턴의 78.6%의 이런 사이퍼 패턴을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여기서는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반응 없이 그냥 장대 음봉을 빠진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17만 원대 이 정도에서 반등을 보겠죠.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급격하게 나올 수도 있고 좀 방어를 해주면서도 나올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차적으로 근데 이게 종목이 정말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죠? 강하게 갔죠. 정말로 강하게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등 줄 만한 지점에서도 반등을 잘 준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죠, 지금. 네, 반등을 생각보다 사람들이 밑에서 기다릴 수도 있는데 매수를 좀 하려고 아니면은 어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그러니까 강한 종목의 특징은 조정을 생각보다 안 준다라는 거죠. 네. 그게 생각보다 조정을 깊이 안 준다라고 하는 게 그게 레전드 종목이죠, 보통. 네.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의 트렌드를 좀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예전에도 좀 시간이 걸려도 좀 죄송합니다. 이게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트렌드를 본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런 22만 22만 700원이죠. 22만 700원 정도 자리랑도 어느 정도 중첩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는 만약에 내가 기준이 너무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트렌드 상단에서 발생이 된 패턴이나 이런 걸 좀 눈여겨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네, 이게 무슨 패턴이야라고 처음 보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패턴이 있다 정도로만 판단하셔도 됩니다. 네, 너무 깊게 아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이런 패턴에 대해서 이 정도 패턴을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점인데 22만 700원 정도나 아니면은 이게 또 트렌드 상단이랑 겹치거든요. 어느 정도. 트렌드 상단이랑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반등 파동을 보는 트레이더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버티고 있거나 아니면 뭐 손절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조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의미 있는 자리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아마 1차로 청산을 하자라는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올랐죠, 그냥. 예, 아무렇지 않게 저항 한 번 안 받고 올려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저항으로서 지지로서 작용을 하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월요일에도 한번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21년 첫 거래일이죠, 오늘.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 같고요. 7시 2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주말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거래일이라 10시에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옵틱이라는 종목이 현재가 1,1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130원, 손절가 1,03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에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